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마련한 특집 릴레이 토크 콘서트 난세의 길을 묻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릴레이 토크 콘서트이다 보니까 지난주 출연자에게 다음 주 출연자에게 꼭 전하고 싶은 질문 하나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출연자인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이 이재명 시장께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다음 초대 손님에게 꼭 하고 싶은 질문 하나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재명 시장에게 하고 싶은 질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늘 정치하면서 나는 왜 정치하는가 이렇게 묻는데요. 우리 이재명 시장님에게 정치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겠습니다. 네, 정치란 무엇입니까, 시장님? 우리 국민들을 배부르게 하는 거죠. 배부르게 하는 것이다. 네. 예.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이제 억강부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뭐요? 억강부약이라고. 문자 쓰시니까 공부 좀 하시죠. 예, 문자 쓰시니까. 제가 워낙 문자를 안 쓰다 보니까 TV면 지금 놀라신 것 같아요. 억강부약. 억강부약. 네. 그러니까 원래 세상에는 사람들은 욕심이 많지 않습니까? 욕심이 많으니까 많이 가지려고 하죠. 그렇죠. 그 욕심이 끝이 없어서 결국 정치가 하는 역할은 힘센 사람들의 그 과도한 욕심을 억제시키는 것이고 예. 또 힘없고 못 가진 사람들을 좀 부축해서 부양해서 같이 살게 하는 게 정치의 핵심적 기능이거든요. 예. 그래서 억강부약이 이제 정치의 핵심인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만들고 싶었던 세상, 그러니까 이제 황검사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인권 변호사로 또는 시민운동가로 지금은 정치인으로 네. 하고 싶은 일이 기회 공정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세상을 네.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네. 재미있잖아요, 세상이. 그래요? 태어난 사람들이 나는 아무런 꿈도 없어, 기회도 없어 이러면 좌절하잖아요. 네. 열정도 사라지고. 네. 그 사회 전체적으로 희망도 없어지는데 그런 사회를 만드는 수단 중에 정치도 꽤 유력한 수단인 거죠. 그럼 국민을 배부르게 하는데 흑수저가 좋을까요? 금수저가 좋을까요? 저는 이제 금수저가 대오각성하면 더 도움이 될 텐데 네. 금수저들은 대개 흑수저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흑수저들이 좀 더 역량을 키우면 훨씬 더 흑수저의 입장을 좀 쉽게 이해할 테고 네. 저는 더 동병상련이기 도움된다고 때문에. 그럼요. 이게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밥 없으면 빵 먹지 뭐 이런 얘기 했다는데 네네.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큰 고난을 가진 분들 중에도 이런 분이 많습니다. 제3세계 저런 데 가면은 네. 저개발 국가 가면 일자리 많은데 왜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없다고 자꾸 그러지? 아니, 그 이따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시면 지금. 그런 거 있으세요? 아니,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타인의 삶을. 네네. 그 이해 못하면 아무리 잘하려도 할 수 없죠. 알겠습니다. 정치란 무엇이냐? 국민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아주 짧고 굵은 말씀이셨고요. 또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역시 영상인데요. 네, 좀 주목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좀 당황스럽게 하는 거 아니죠? 자, 틀어주시죠. 구호쇼 백반토론. 하이 헬로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TBS 특집 릴레이 토크 콘서트 난세의 길을 묻다. 유력 대선 주자들이 릴레이로 이 토크 콘서트 나와주고 계신데 오늘 나와주신 분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GH입니다. 아니 지금 나오면 지금 VIP시고 오늘은 저 유력해요. 유력. 유력. 예, 아직 힘이 짱짱하다는 얘기죠. 예. 유력이 힘이 있다. 예. 그래서 또 하시게? 응? 그러니까 내 말은 남들이 다 원한다 해도 우리는 또 못 나가게 돼 있으니까. 아유 그래요. 알았으니까 그러면 오늘 누가 나왔는지나 봅시다. 그 유력 대선 주자 누굽니까? 그게 누가 나왔는지 나도 아까부터 이렇게 쭉 좀 보는 중인데. 어디 유력이 어디 있어요? 그 앞에 앉아 있으면 저분 같은 저분. 저분 저 김종배야 김종배. 너 대선 나가냐? 아니래. 아니죠. 그 옆에 예. 옆에 분. 그 옆이면은 저분 우리 그냥 집에 갈까? 그게 낫겠네요. 가는 게 낫겠지. 예. 응? 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저분한테. 나는 물어버리고 싶어 나는. 응?
난 내가 또 밀어주고 싶은 사람 나왔나 해가지고 왔는데 저 사람은 난 목욕탕에서 봐 등도 밀어주기 싫은 사람이야. 아이고 저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되게 싫어해요. 자, 이재명 시장님 그 저 손바닥 한번 쭉 펴봐요. 손바닥. 아니, 손은 왜 펴보래요? 돌멩이 들고 있지 몰라. 음, 던질 것 같아. 저 스크린 깨져. 뭐 아닌 게 아니라 그 MB님이랑 저랑 우리의 10년 때문에 뭐 본인이 투사가 됐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아이고 너무 티낸다. 근데 보니까 우리랑 이렇게 막 각을 세워가지고 말이야. 급을 이래 뭐 해가지고 본인 몸집 불리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때? 그래요? 난 그게 궁금해. 그거 하나 궁금하네. 나는 내가 궁금한 거는 응. 그 싫어하는 티 많이 내셔가지고 나도 다 알긴 아는데 응. 그 내가 제일 잘 못하는 거, 그 지금 현 정권의 제일 싫은 점이 뭡니까? 예, 답변 바랍니다. 아이, 그걸 어떻게 한 가지만 될 수 있겠어. 저분 밤새야 돼. 어쨌든 답변 바랍니다. 우리는 듣지 마. 듣지 마요. 귀 막아요. 그래. 듣고 싶으면 잃어버렸을까 봐. 아니 웃지 마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이제. 뭐 저도 저분들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묻는 대로 답하고 싶지 않네요. 그래도 굳이 물으시니까 네. 답을 드리면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저보고 각을 세워가지고 몸집 불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 맞습니다. 그거야 뭐 물어보지 않아도 뻔한 건데 그 저분들이 너무 잘못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국민들이 낸 세금 막 강바다에 갖다 퍼붓지 않나. 뭐 해외에 뭐 100억밖에 안 하는 저기 뭐 못 쓰는 광구 뭐 이런 것들을 막 조 단위로 주고 사고 막 이 돈을 마구 퍼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런 분한테 저 사람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친한 척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럼 나쁜 사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안 친하다. 저 사람 싫어한다. 나는 다르다. 이걸 자꾸 강조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각을 세워야죠. 역시 각을 세우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자꾸 저한테 닮으신 것 같아서. 그다음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이번 신년 기자회견 때도 성남시를 콕 집어가지고 뭐 청년들한테 돈 주는 거 그거 누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님은 그런 거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청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이해 못하시거든요. 저는 애를 키워봤지 않습니까? 지금 애들이 청년이에요. 대학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 아이들 볼 때마다 아이고 저 둘을 어떻게 키우나 쟤네들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겪어보거나 아니면 좀 직접 들어보거나 소위 소통을 하거나 뭐 이러면 좀 많이 아실 텐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복지 늘리는 거 보고 뭐 악마라 그러고 뭐 덕분에 제가 복지 대마왕 돼가지고 제가 또 유명해지고 뭐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3대 무상복지도 정부에서 막 막아서 제가 또 싸우고 이러다 보니 국민들이 쳐다보고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뭘 그리 싫어하냐 그러는데 국민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라의 주인으로 생각 안 하고 무슨 이 지배하고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주장을 하든지 별로 뭐 관심도 안 갖고 네.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런 게 저는 제일 싫은 점인데 알겠습니다. 저는 국민들하고 가깝게 지낸다는 걸 자꾸 강조해서 그 차이를 만드니까 역시 지지율 획득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 정권에서 제일 못한 건 시장님을 핍박한 거다. 제일 잘한 거죠, 제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2767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 질문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개헌입니다. 오늘 네, 그렇죠.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 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쇄도하고 있는 질문 가운데 공통되는 게 이 대통령의 개헌 발언 의도를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뭐 우순실이 입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순실. 네, 입을 덮어주려고. 네. 이불. 네. 그러니까 우병우, 최순실 이 두 분들이 요새 좀 춥지 않겠어요? 예. 막 여러 군데서 이렇게 괴롭히고 이러니까 좀 따뜻하라고 덮어주는 네. 이불이다. 그러니까 개헌 적기라고 말하면서 개헌을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이 우순실, 그러니까 우병우, 최순실 뭐 이런 측근 비리, 권력 비리들을 국민들이 워낙 비판을 많이 하고 네. 또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개헌 문제라고 하는 걸 던져가지고 그런데 그 지금 문제를 좀 덮어버리려는 시장님을 뭐 하려고 하는 거 비롯해서 아니냐 이렇게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그 정치인들이 이제 개헌 필요성을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만약에 이게 충분히 숙고 예산 거라면 네. 뭐 이번에 예산안이라도 좀 올리고 네. 뭐 법무부 장관한테 물어라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노회찬 그 정의당 네. 원내대표가 오늘 트윗에 그걸 그렇더라고요. 지적을 했어요. 아무도 모르더라. 예. 갑자기 한 거죠. 네. 급조된 것이다. 급조된 거죠. 네. 그리고 이때까지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 매우 이렇게 소극적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갑자기 이거를 시정연설에 들고 나온 이유는 음. 그야말로 이 개헌 문제를 국가의 이익이나 네. 아니면 우리들의 미래 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근처에 있는 이 복잡한 문제들을 확 덮어버릴까 네. 이런 정략적 아마 욕심이 더 크지 않았냐 그러면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오늘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언급한 것 자체가 급조된 것이고 또 네. 개헌의 어떤 진정성 자체가 의심된다면 네. 대통령의 개헌 추진 방침이라고 하는 게 정치권에서 그동안 계속 이야기되어 왔고 앞으로부터 이제 탄력을 받게 되는 개헌 논의에 네.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자료를 뒤져보니까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전에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에 개헌 논의 나왔을 때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적이 네. 있었죠. 네. 아주 담백했죠. 네. 그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든 문제를 거기다가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냐. 네. 이런 개헌과 같은 중요한 문제는 다음 대통령에게 넘겨라. 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본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근데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야말로 임기 말에 그말로 권력형 비리, 측근 비리가 막 난무하는 그래서 네. 그 원인도 못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네. 갑자기 개헌 문제를 던지는 거는 국가 미래에 관한 심각한 의제들을 네. 개인적 또는 자기 집단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한다, 예. 이용한다. 그래서 결국은 개헌의 필요성이나 그 중요성을 좀 희석시키는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현안에 대한 어떤 질문 드리고 있는데요. 저 우리 애청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 우물정 0951로 여러분의 의견이든 질문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이 방송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자, 그런데 또 듣는 이에 따라서 이렇게 아니 지금까지 개헌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이 개헌하니까 저거는 진정성 의심되고 뭔가 꼼수가 있는 것 같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반문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네. 중심을 옮겨야 된다는 거죠. 중심을? 중심을 옮기는 게 예를 들면 지금 행정부 안에 무슨 개헌 추진단을 만들겠다, 뭐 추진기구 만들겠다 이런 개헌안까지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네. 대통령은. 네. 그런 것보다는 이제 국민의 대의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회로 네. 그런 문제들은 좀 넘기는 게 옳은 것 같고. 잠깐만요. 그러면 그 대통령 행정부는 개헌안을 제시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주도권을 행정부가 갖는 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행정부라고 해봐야 지금은 대통령 거의 1인인데 네. 뭐 장관한테도 묻지 않는 판이니까요. 의견도 안 가르쳐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잠깐만 주도권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한데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도 개헌안 발의권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발의권이 그러면 있는데. 저 대통령이 그 행정부에 지금 개헌 조직을 만들어서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오늘 시정연설에서 아예 명시적으로 밝혔는데 그냥 그러면 예스도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개헌안을 마련해서 제시하는 것 자체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게 지금은 아니다 그런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예. 좀 정책의 좀 일관성, 지속성을 위해서 4년 중임제 정도가 맞다고 보고요. 예. 더군다나 이게 권한이 너무 대통령한테 집중돼 있으니까 네. 좀 수평적 분권도 좀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거의 대로 뺏어간 판이니까 이제 자치 분권을 좀 강화하는 그야말로 분권형의 4년 중임제 개헌 정도가 맞다는 게 제 이제 소신인데 예. 문제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개헌 논의를 지금 할 때가 아니라는 네, 겁니까? 지금이 그럼 아니라- 그 정치권도 포함되는 말입니까? 그래 하더라도 행정부가 하면 지금은 아닌 거죠. 어. 그래서 국회나 또 시민사회 진영이나 뭐 국민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네. 이 얘기들이 좀 진행되도록 예. 좀 서포트하는 쪽으로 가야지. 본인 예를 들면 대통령 또는 행정부에서 이 뭐 기구도 만들고 안도 만들고 뭐 거기서 주도를 해나가면
모든 현안들이 다 거기에 묻히게 되죠.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권력 구조만 개편을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지방 분권형 개헌까지 언급을 하신 거는 포괄 개헌으로 가자라는 말씀이시고. 저는 뭐 그래야 된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기본권 문제도 다시 조정이 돼야 된다는 건데 거기에는 개헌 논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쉽지 그렇게 않습니다. 본다면 지금 시동을 걸어도 시간이 촉박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똑같은 얘기를 해도 네. 나쁜 의도를 가진 쪽이 주도하는 경우하고 선의를 가진 쪽이 주도하는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또 시점도 지금 저는 최순실 지금 어디 갔는지 지금 막 기자들이 전 세계를 찾으러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창조경제니 뭐 들어갔던 20조 원 그 어디다 썼는지 뭐 이런 국민의 피 같은 돈 또 국민이 맡긴 권력이 제대로 행사됐는지 하는 문제는 정말 심각한 주제인데 예. 국민들의 삶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좌절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또 망치는 또 아주 심각한 현안이 나타났는데 예. 이 개헌 문제를 그 문제를 일으킨 쪽이 주도를 하게 되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니까 네. 주체의 중심도 좀 바꾸고 음흠. 또 시기도 좀 조정하고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직 좀 모호한 부분은 좀 남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추가로 보충 질문을 할 수 이 있을 박근혜 때 대통령이 모호해서 그래요. 이것만 하나 여쭤보면 지방 분권형 개헌을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좀 그 사실은 그게 이제 뭐 이 행정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청와대고 여러 번 정면 충돌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그 주장을 하신 이유는 여기서 굳이 여쭙지 않겠습니다. 네.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자 지방 분권형 개헌이라고 한다면 아주 쉽게 헌법의 어떤 조항을 어떻게 고치자. 좀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네. 그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은 유한하고 예. 그 자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는 게 국가 운영의 기본이거든요. 네네. 그럼 그게 잘 효율을 발휘하면 발전하고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죠. 네.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 기회, 그중에 권력, 권한도 네. 하나의 자원인데 이게 지금 중앙정부의 그것도 1인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으니까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항을 손대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늘려줘야 됩니다. 예. 독립성을 좀 늘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재정 독립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네. 뭐 헌법조문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래서 재정에 예를 들면 8대2 정도 비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에 30 내지 40% 비중을 줄 거냐. 지금 네. 20% 비중밖에 안 주니까 정부가 돈을 안 주면 운영을 못하는 부도나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독립과 자치가 가능하도록 권한도 재정도 좀 분산할 수 있게 구체적 규정들 좀 넣어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배경에 우순실에게 이불을 덮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비유적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시정 연설을 하기 전에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이제 각 당 대표고 잠깐 만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했냐면 우병우 민정수석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의혹만 가지고 사람을 자를 수 있느냐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그분들이 자주 하는 소리죠. 무죄 추정의 원칙. 뭐 그 좋은 인권 보장 단어를 대개는 범죄자들 비호용으로 많이 써먹지 않습니까? 이미 드러난 것만 해도 공직 수행이 적절치 않죠. 네. 범죄자이기 때문에 법적 자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예.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면 이미 공직자로서 권한 그 자격을 상실한 거니까 네네. 말이 안 되죠. 뭐 우병우, 최순실 그걸 둘러싼 예를 들면 청와대를 포함한 네. 권력기관의 그 난맥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다 아는 건데 본인만 모르는 거 그러면 같아요. 우병우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남아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난맥입니까? 국정 난맥입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문제를 교정할 기회를 잃고 있는 거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자기들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덮고 있으니까 예예. 대한민국의 권력기관들, 예를 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뭐 모든 권력기관들은 청와대의 지휘를 받는데 예. 그 지휘를 실제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그 사람에 대한 수사 자체를 또 자기가 보고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예. 불가능하죠.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그야말로 뭐 알겠습니다. 저 또 7835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당연히 뭐 이 질문 나올 거라고 아마 우리 시장님도 예상을 하셨을 텐데 송민순 회고록 관련해서 이 문재인 대표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발언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거 이런 질문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뭐 예상하셨으면서. 저는 문재인 대표님이 뭐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네네. 뭐 그분이 그런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네. 실제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요? 거짓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볼 때 10년 전 일인데 10년 전에 과연
그때 세세한 이걸 기억하기 실제 쉽지 않습니다. 네.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기록도 없을 테고 또 말 잘못했다가 혹시 꼬투리 잡히면 안 되니까 예. 정확하게 세세하게 기억해 보려니까 아마 기억이 안 났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좀 황당합니다. 저는 그때 뭐 어떻게 말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북이 정말 이게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역사적인 일 아닙니까? 남북 간의 총리가 서울에 와서 회담을 하고 있는 시기에 네. 우리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그 일과 관계된 북한의 인권 결의안을 유엔에서 표결하는데 그럼 저쪽에 물어보지도 않고 막 우리 마음대로 막 결정하고 가면 이 남북 대화의 그 화해 협력에 차질이 올 수 있잖아요. 물어볼 예. 수 있거든요. 예. 그게 외교죠. 근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뭐 그냥 일본 입장에서 뭐 10년 전이니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나왔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복귀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뭐 백종천 안보실장이니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정말 필요하다면 뭐 크로스 체크를 하든지 해가지고 기억을 복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유력한 대권 후보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북한파리, 소위 종북몰이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한다고 하신 말씀 같아요. 네. 저도 똑같은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네. 당시에 북한의 입장을 물어봐서 거기에 따르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뭐 북한의 결재를 받았느니 뭐 종복이니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해서 공격을 하는데 네. 상대의 지금 당장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하고 있는 그것도 좋은 쪽으로. 네. 근데 이 상대에게 타격이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국제적 결의안이 통과될 때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과연 남북 간의 협상에 도움이 될지를 예. 당연히 의견을 조회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도 외교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 그걸 의견을 조회하고 입장을 확인해 보는 것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왜 확인하려고 그랬냐? 확인한 거 아니냐라고 묻는 것 자체 문제고 두 번째는 저는 이거를 정말 뭐였냐 이런 세부적인 막 논쟁, 사실관계 논쟁을 하는 거는 이 프레임에 빠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것도 아니 입장을 확인하는 게 정상이고 입장 물어본 게 뭔 잘못이냐라고 네. 저는 이렇게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30초밖에 지금 발언할 수 있는 그래요? 시간이 없는데 지금 선거 때만 되면 종북몰이가 나온다고 비판하셨는데 네. 이번 사안은 발단은 사실은 새누리당이 아니라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면 송민순 전 장관은 그걸 왜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송민수 장관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이 새누리당은 이 자신들의 지금 입장이 아주 난처하잖아요. 네. 이제 보수 진영을 결집해야 되고. 근데 좋은 거리가 생긴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송민순 회고록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온 거 보면 어느 한쪽 편들라고 쓴 것 같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지금 현 정권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중에 하나만 똑 떼가지고 그럼 송민순 전 장관의 의도는 중요한 게 아니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 새누리당이 그걸 키운 게 문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종복이니 뭐 이 알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반드시 척결해야 됩니다. 자, TBS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생중계되고 있는 TBS 특집 릴레이 토크 콘서트 난세의 길을 묻다. 자, 그 두 번째 시간이죠.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 7시 6분 3부에 이어집니다. 잠시만요.